월말 김원준의 김원준입니다. 클래식 노 피니쉬. 아직까지도. 조윤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뜨거운 베네치아를 갔었고, 네네. 참 뜨거웠습니다. 자, 이번 달은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그 따뜻한 곳을 굉장히 좋아했던 작곡가.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우리가 해본 적 있나? 드뷔시, 라벨 뭐 이런 사람 했었죠. 그렇구나. 비교적 현대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뤘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히트를 쳤던 사람, 생상스라는 사람을 다뤄보려고 해요. 생상스? 까미유 생상스. 까미오는 클로델이잖아. 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자벨 아자니가 주연했던 까미오, 클로델. 했었죠. 네. 클로델 사진 보면은 네. 예뻐요. 굉장히 미인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그 이자벨 아자니 배우를 보고 이분 정도가 어울렸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사진 나 찾아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다가 로댕 진짜 나쁜 새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야, 참. 이 클로델이 사실은 천재였잖아. 그렇죠. 로댕이 모델이자 연인 안에 가둬버린 거지. 나쁜 놈! 저도 그때 그거 보고 참, 야, 진짜 나쁘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클로델의 작품이 더 좋아. 저도 나중에 그 영화 네. 본 다음에 이제 까미오 클로델 막 작품들 찾아보면서 야, 진짜 매력적이다. 로댕 욕하는 시간을 따라하면 말아야 됩니다. 까미오 생상스 하면서 까미오 클로델 얘기 나올 줄 알았죠. 아는 까미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그래요. 자, 생상스. 이 생상스의 이름을 듣고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생상스라고 안 배웠어요. 이 사람 이름을 생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생쌍. 생상. 마지막에 S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불어는 흔히 이 자음들이 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생상스 S를 발음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쌍 그렇게 불러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이름을 발음을 하더라. 언제적 사람이에요? 1835년에 별로 오래 안 됐네. 태어났고요. 베토벤이 1827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7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맨델스존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전형적인 낭만주의 음악가들 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이때까지 했던 우리 클래식 작곡가들이 네. 일찍 요절한 편이잖아. 이 사람은 어때요? 오래 사셨습니다. 80년세까지 사는 바람에 오래 살아서 생긴 문제들이 좀 있어요. 후반에 가면 예술가도 오래 살면 안 돼. 젊었을 때는 진보적인 음악가로 불렸습니다. 이분이.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적인 음악가로 아주 낙인이 찍혀버려요. 후배들이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음악 가지고 싸웠어요? 음악 가지고 싸웠어요. 너 음악 가지고 왜 이렇게 장난치니? 그렇죠. 아예 대놓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는 이해 못하겠다. 난 인정 못해. 까지 간 겁니다. 나중에. 너 왜 내가 시도하지 못할 것들을 시도하니? 뭐 그런 분위기죠. 왜 이렇게 욕을 먹었냐? 그 전위적인 진보적인 음악가의 등단을 막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자리 하면서 그런 학회에 참가하는 것도 막아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비난을 받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양반들이 있죠. 젊었을 때 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전혀 정반대 길을 가는. 그렇죠. 아니 있죠. 갑자기 막 누가 막 생각이 나는데? 학생운동 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는 저기 목사님하고 다니고 막. 아니 근데 그거는 변절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찌 보면 자기 옛날 음악을 고수를 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이게. 시대는 변해가는데. 시대는 변해가는데. 변화할 줄 몰랐던 사람이구나. 네, 나중에 변절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꼰대인데. 오케이. 맞아요. 자, 까미오 꼰대. 까미오 생상스 꼰대. 이 사람 음악을 내가 들어본 적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유명한 음악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백조라는 음악입니다. 뭘 들어봐야지 알겠어. 일단 백조. 이거. 들어봤어. 명상의 시간. 그렇다. 초등학교 때 명상의 시간 한다 그러면 막 이 음악이 엄청 나왔었어요.
근데 이 명상의 시간 음반에는 여기에 꼭 멘트가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잘못했나? 익숙해.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서정적인 음악을 쓴 사람이 그렇게 꼰대가 됐단 말이야? 너무 좋은 음악들 많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행동들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본인 음악에 이 고집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음악들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도대체 뭘 먹고 자꾸 이상한 화음들을 만드는 거야? 라고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생상스가 존경했던 사람 중에 바그너가 있습니다. 전위 음악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음악을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많은 건데 그러면 두려움도 많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적대시 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프랑스의 음악을 지켜야 돼. 옛날 음악을 지키기로 돼버린 겁니다. 그 옛날 음악이 자기 음악이니까 또. 그렇죠. 자 알겠는데 그만할까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평생 한 거예요 그러면? 강렬한 음악들도 있고요. 공통적인 것은 대중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음악을 썼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쉬워. 그렇죠. 거기다가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상업적인 작곡가다라는 겁니다. 상업적인 작곡가. 돈을 좋아했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이런 음악들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좀 위축되기도 해요. 진짜 상업적인 음악을 쓰잖아요. 자기가 욕먹을까봐 좀 겁을 냅니다. 그래서 출판 안 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써놓고? 네. 지금 들으셨던 백조가 그런 음악이에요. 이 음악을 내서 자기가 욕을 먹을까봐? 네. 너 돈 벌려고 또 읽었었어? 이런 소리 들을까봐? 네. 가뜩이나 이게 동물의 사육제라고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야, 돈 벌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막 아이들 위한 음악까지 쓰냐? 진짜 이렇게 비난받을까봐 통째로 출판 안 하려고 했었던 음악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어린 시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프랑스 작곡가들을 몇 번 다뤘지만 파리 출신이 이분밖에 없어요. 진짜 파리쟁이에요. 오케이. 자,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생상스 태어나자마자 한 3개월 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엄마 밑에서 자랍니다.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하고도 2년 정도 떨어져 지내요. 그리고 나서 2살 정도 됐을 때 엄마한테 다시 오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엄마 의존형이 돼요. 평생 동안 그러고 삽니다. 평생 동안 마마보이가 돼요? 마마보이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엄마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마마보이는 이게 인류가 퇴치해야 할 정신질병인데. 질병이야. 전 인류가 힘을 합쳐서 퇴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잘합니다. 이미 5살 때 피아노 실력을 인정받아요. 엄마, 아빠가 음악하는 사람 아닌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돌연변이들이 있어. 5살 때 애가 연주를 잘하니까 그 당시에는 유행 아닙니까? 무조건 모차르트 생각하죠? 야, 우리도 얘 빨리 데뷔시켜서 신동여행 다녀야 되나? 라고 할 뻔했는데 엄마가 이걸 안 해요. 엄마는 그 병폐를 알고 있었다는 평가예요. 지금 후대에서는. 모차르트도 너무 일찍 그렇게 알려지는 바람에 나중에 좀 안 좋아지지 않았느냐. 데뷔를 안 시켜요. 안 시키다가 10살 때 10살 때 데뷔를 해버려요. 안 시키다가 성인이 된 게 아니라 10살. 10살 때 애가 벌써 실력이 어마어마해졌을 거 아닙니까? 10살 정도 되면. 그런 상태로 데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동 데뷔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아하. 연주회 장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곡들을 연주를 해버립니다. 애가. 보통 신동이 이제 5살로서 너무 놀랍다 이거였는데 성인을 능가하는 천재가 나타났고. 능가하는 천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데뷔 무대가 혼자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를 하고요. 이미 소문이 나구나. 그렇죠. 2부에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얘가 딱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앵콜로 제가 연주를 할 테니까 베토벤 소나타 중에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아무거나 다 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토벤 32개 소나타 중에 모든 걸 다 칠 수 있었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무대를 위해서 연습한 곡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곡을 그 수준으로 할 수 있었다 이미. 그렇죠. 그래서 주변 음악가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리스트, 베를리오즈 막 이런 사람들이 야 얘는 정말 대단한 애다. 프랑스에 모차르트가 태어났어. 그렇죠. 그런 수준이야. 그래서 피아노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있을 줄 알았는데 파리 음악원에 이제 한 13살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보수적인 음악가들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보수적인 음악가들은 어떤 시기였냐 아직까지도 야
음악 가면 말이야. 오르간을 해야지. 아, 그 시절은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아직도. 바흐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교회 같은 데서 한 자리 했단 말이죠. 다 음악가들은 그런 길을 걸어야 돼라고 교육을 받는 바람에 얘가 피아노보다 오르간에 꽂혀요. 철진한 오르간에 꽂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보면. 아직도 종교 음악 힘이 남아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보기 드물게 오르간에서 명곡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낭만주의 음악 시대에. 오케이. 나중에 진짜 엄청난 명곡이 하나 나오는데 오르간 교향곡이라는 걸 써요. 엄청난 명곡이에요, 이게? 아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사람이 교향곡이 번호 붙은 게 3개예요. 근데 1, 2번 찾기 힘드실 겁니다. 말년에 쓴 3번의 오르간 교향곡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제가 평생 음악을 전공했지만 연속해서 2번 듣는 클래식 별로 없거든요. 오르간 교향곡이 그 정도로 훌륭한 데는 왜 처음 듣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영화 보시면요. 여러 번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영화를. 나 여러 번 봐요. 그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죠? 네. 바로 이어서 다시 보진 않잖아요. 그치.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어서 보진 않아요. 음악도 사실 그래요. 너무 좋아. 그러면 한 3분짜리 음악이었으면 바로 다시 틀 수도 있습니다. 이 교향곡 40분짜리예요. 근데 40분 듣고 나서 아쉬워서 바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곡이 이 곡이에요. 특이하게도 악장이 4개가 아니라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요. 근데 이 1악장, 2악장이 다 반반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4개의 악장처럼 보이기도 해요. 첫 번째 악장의 2번째 파트에 오르간이 들어가고 2번째 마지막 악장에 역시 2번째 파트에 오르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르간 교향곡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오르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르간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전율이에요. 오르간 나오는 순간부터 우린 들어볼까요? 예. 4번째 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실은 2번째 악장의 2번째 파트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르간이 나오는 거야. 쫙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케스트라가 막 밑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오르간 화음으로 쫙 깔고 있고 이게 이제 점점 화려해지는데요. 이 마지막 파트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곡이 얼마나 화려하게 끝난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운전할 때 듣잖아요. 운전하다가 브라보 외칩니다. 진짜 너무 강렬하고 웅장해서. 근데 오르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있죠. 가까이 가서 보시면 밑에 건반이 있거든요. 발 밑에 진짜 건반처럼 생긴 거대한 나무 기둥 같은 게 뭐 밟는 거 있어요. 있어. 그죠? 이걸 밟으면 이게 초저음이 나요. 그래서 이 오르간 교향곡을 딱 듣고 있으면